안녕하세요. 솔로몬스토어의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부실 시공한 집장사, 건축주 분노에 폭망하고 있다. 시공사, 건축사, 감리자, 한통 속은 콜럼보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최근 기존 1, 2층 주택을 철거한 후 상가주택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주로 지하층과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2,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며 4층은 건축주가 거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18년 6월 27일부터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200제곱미터 60평 정도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되면서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반드시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업 면허를 대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만연해 평생 한번 집을 갖겠다는 서민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는 일부 건설회사의 횡포에 많은 건축주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팩스로 들어온 자료인데 면허 가진 업체가 면허 대여를 하는 홍보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저희 업체는 종합건설 면허 대행하는 업체로 건축주분들이 착공에서 준공 인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면허 대여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보다 면허를 갖고 하지 없고 면허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수시로 면허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 시공은 건축 설계부터 부실 설계가 이어져 감리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분양받은 입주자가 살면서 많은 부실 공사로 인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해도 고통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적합한 설계와 철저한 감리가 있어야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실 시공업체는 현장에서 감리 의무를 확실하게 하면 많은 개선이 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에서만 감리 업무를 할 경우 부실 시공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법원 감정을 한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실 설계, 감리, 시공자에게는 손해배상과 벌점을 부과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의 부실 시공 사례를 1편에 이어 계속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4층 다락방에 삼각형으로 창문이 되어 있으며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창문의 유리를 뚫어 놓았으나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피고 측은 화장실에 창문을 설치하려고 구멍까지 뚫어 놨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환풍기 설치 비용과 마감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 비용은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하 집수정에 물이 심하게 차올라 특히 여름 장마철엔 2, 3일에 한 번씩 물을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외벽과 바닥의 방수가 부적합하게 시공되어 바닥에 물이 고이면서 집수정으로 고이는 물 때문에 2, 3일에 물을 한 번씩 퍼내야 하는 현상으로 보수 금액은 420만 원 정도 산정되었습니다. 옥탑 계단 경사가 심하고 발 딛는 면이 좁아 오르내리기 위험합니다. 옥상의 계단은 원래 설계 도면에 4층에서부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철근 콘크리트조로 설계 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나 피고 측이 골조 공사를 부적합하게 시공하여 4층 거실에서 경사도 63도의 목재 계단을 직선으로 설치하여 다락방에서 내려올 때 매우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번 미끄러져 갖고 병원에 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에 따른 보수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본 사진과 같이 경사도를 측정하였는데 63.6도에 나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4층 싱크대 바닥 연결 부위가 내려앉아 싱크대 내부로 물이 들어갑니다. 설계 도면에는 싱크대 표기만 되어 있지 싱크대 판 두께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두께를 8mm, 10mm 정도 시공하나 일반 집장사들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6mm, 7mm의 얇은 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오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싱크대 상판 위에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시공사는 사용자 부주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싱크대 상판 두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 도면에 반드시 싱크대 상판 두께를 꼭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싱크대 상판을 설치할 적에는 보강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지하 공장 및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가고 페인트한 공사한 곳이 4개월도 안 가서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지하층 에폭시 바닥 페인트 도장을 할 경우 바닥을 건조시킨 상태에서 도장을 해야 하나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도장을 했기 때문에 4개월도 안 돼서 바닥에 도장이 벗겨지고 에폭시 두께도 1립밖에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되었습니다. 설계 도면에 3mm 에폭시 도장 두께 정확히 표기를 해야 하며 이 두께가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내외벽 균열이 심합니다. 옹벽에 미장 공사를 하였는데 상당 부분이 벽면에 경사면 수직 균열이 발생되어 있어 이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부대 토목 공사, 집 주변 아스콘 포장 공사 및 민원 처리 공사와 인입 공사,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부대 토목 공사란 항목은 견적에도 없고 아스콘 민원 처리 또한 없습니다. 인입 또한 별도임을 계약 시 누누이 주지하였다고 하며 건축주는 부대 토목 공사, 특히 집 주변의 아스콘 포장 공사 및 민원 처리 공사는 건물 시공 중에 파헤쳐진 곳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시공 중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자가 마무리 지어야 하며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시공사가 계약상에 포함되어 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인이 봤을 적에도 집 주변 아스콘 포장과 민원 처리비는 공사 금액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입공사비는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 별도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층 주차장, 천정 경량철골, 천정틀 미시공 부분은 본 사진과 같이 경량철골 천정틀 위에 알면 천정을 해야 되는데 경량철골 천정틀을 시공하지 않고 일부 각파이프만 몇 개 설치하고 그 위에 알루미늄 천정재를 시공을 한 사례입니다. 본 항목에서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경사지붕 위에 티타늄 징크 판넬을 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계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50mm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1.6T 25mm 각파이프 0.6m, 2.4m 간격으로 각파이프를 시공하고 그 위에 12mm 레이서판을 깔고 그 위에 1mm EPDM 시트를 깐 후 10mm 엔카 매트를 시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10mm 엔카 매트를 시공해야 합니다. 그 위에 0.7mm 티타늄 아연판 시공을 해야 하는데 당 현장에서는 0.5mm 티타늄 아연판 시공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칼라 강판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실 공사가 발생이 되어 이를 보수하는 비용은 3,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티타늄 징크 판넬과 칼라 강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보는 바와 같이 티타늄 징크 판넬에 자석으로 됐을 때 부착이 되면은 칼라 강판이고 부착되지 않으면은 티타늄 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강판도 자석에 붙지를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적에는 티타늄 강판하고 칼라 강판하고는 잘 구분이 되지 않으나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두께가 0.7mm 이상이 돼야 하는데 보통 0.5mm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 및 건축주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 지붕과 엔카 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타이백 이야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금속 지붕은 기능적 특성뿐만 아니라 미적 특성으로 인해 상업용 건물은 물론 주거용 건물에도 전 세계에 걸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붕 형태입니다. 건축물의 내구성을 갖기에 온도, 습도, 강우량 등 현지의 기후 조건과 실내 인테리어 환경에 따라 디자인과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금속 지붕의 경우 금속 마감재와 투습 방수지 사이에 통풍층이라고 불리는 확장 레이어를 필요로 하며
지붕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습기를 배출해 주어 지붕 속에 건조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본 사진과 같이 경사 지붕 위에 합판을 두고 EPDM 필름 1mm를 깔고 10mm 엔카 매트를 깐 후에 티타늄 징크 판넬을 시공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합판 위에 칼라 강판이나 티타늄 징크 판넬을 하는 경우에는 비가 올 경우 빗물 소리와 습기가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엔카 매트 10mm를 시공을 해야 합니다. 엔카 매트는 3차원 공극으로 구성된 개방형 구조를 지닌 3차원 폴리아미드 시트로 필라멘트 입체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지붕 바닥면과 금속재 지붕 사이에서 수분의 결로 및 열에 의한 힘, 뒤틀림을 방지해주고 금속 지붕 및 냉각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수 소음을 줄여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및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장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도면에 정확하게 지붕 상세도를 표기를 해야 하고, 감리는 이런 과정을 꼭 하였는지 재질, 두께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현장 정립비, 운반비, 폐자재 처리비는 상기와 같이 하자 보수, 오시공, 미시공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현장 정리비는 530만 원, 운반비는 160만 원, 폐자재 처리비는 12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또 본 항목인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창호 변경 시공으로 설계 도면에는 플라스틱 창호가 되어 있으며 24mm 로이 복층유리 이중 창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은 16mm 일반 복층유리 단창으로 시공을 한 상태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설계 도면 내부에 24mm 복층유리, 내부에 6mm, 공기층 12mm, 외부에 6mm로 이중창을 표기되어 있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알루미늄 창호에 일반 복층유리 16mm로 임의 변경 시공하여 창문 유리에서 많은 결로 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에는 이를 설계 도면대로 설치하는 비용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 보수 비용은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본 사진과 같이 유리 두께를 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측정기로 재면은 정확한 두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mm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을 시공해야 하는데 16mm 일반 복층유리를 시공한 사례입니다. 설계 도면에는 일괄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인면도에는 16mm 복층유리로 표기되어 있고 창호 평면도에는 24mm 로이 복층유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공은 16mm 복층유리로 시공을 하였고, 시공사는 변경 시공에 이견이 없다고 하고, 건축설계사무소는 인면도하고 창호 평면도가 표기 방법이 다르나 인면도에 표시한 T16mm 복층유리가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인은 본건 허가 당시 2013년도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상 창의 열 관리율은 2.4 이하이며 적합한 창호는 16mm 로이 복층유리를 하여야 열 관리율 2.4 이하가 유지가 됩니다. 당 현장은 16mm 일반 복층유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열 관리율이 2.7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상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 다를 경우에는 건축사는 감리자로서 시공자가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도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감리의 하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 현장의 최종 판결은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서 설계사무소가 건축주한테 22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금속 지붕은 알루미늄 아연도 강판과 티타늄 아연 징크 판넬을 구분해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아연도 강판은 내구성, 내후성, 경량성, 시공성이 양호하며 불소 수지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합니다. 스프레이 코팅 방식으로 불소 함유량이 미달될 우려가 있고, 회사별 품질 편차가 심하며 색상의 균일성, 표면 오염, 긁힘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티타늄 아연 징크는 티타늄과 구리가 첨가된 아연 합금 제품으로 표면의 산화 보호층이 파티나 산화 진행이 억제되어 내부식성, 내마모성, 가공성이 양호하며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반영구적으로 고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티타늄 제품으로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100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알루미늄 아연도 강판은
아연 제품인 경우 KS 인증이 없고 원자재인 경우 KS 인증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티타늄 아연 징크판은 원자재 수입 후 국내에서 가공 제작하여 납품을 합니다. 금속 지붕의 유의사항으로는 LH04 핸드봉에는 세트 한카 12mm 이상을 사용하고 골조면에 금속 프레임 고정 시 50mm 이상 매입을 하며 강간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부재는 양면 용접으로 고정을 하여야 하며 마감판 설치 시에는 고정 클립과 슬라이딩 클립을 사용해서 볼트 조임을 합니다. 클립의 두께도 0.7mm 이상을 확보가 되어야 하며 고정 연결 철물은 아연동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돌출 이음 부위는 거멀젓기 시공을 하며 금속 부재간 이음 부위는 실링제 시공을 금지하며 에어닥트, 파이프 닥트 부위는 150mm 이상 치켜 올린 후 실링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당 현장의 최종 판결 금액은 공사비가 4억 원인데 직접비 6,390만 원, 간접비 1,880만 원, 부가세 827만 원, 합계 9,097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체상금 700만 원 포함해서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당 현장의 계약 금액이 4억 원 정도인데 보수 금액으로 1억 정도가 판결되어 25%가 됩니다. 한 현장에 이익금이 5%, 10% 남기기가 힘든데 하자 보수 비용으로 거의 25% 정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당 현장의 간접비는 조달청 재비율 원가계산서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크 판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은 철의 부식을 방지해주는 도금, 합금 제조, 전지전구에 쓰이는 금속으로 장점으로는 산화층을 형성하여 항상 새것 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100년 이상 내식, 내마모 방수성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어떤 형태의 외벽 형태를 감싸며 현대 건축에서 원하는 외부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으나 가격이 고가이며 시공 방식이 어려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습기에 약하여 환기 설비를 잘 갖춰야 합니다. 아까 앵카 매트를 꼭 10mm 정도는 꼭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징크 가격은 2020년도 물가자료상 각종 징크 ZM, VM은 두께 0.7에서 0.8T는 1제곱미터당 8만원 정도이며 티타늄 합금 패널은 1.2T에서 1.5T는 1제곱미터당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반 집장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칼라 강판은 1제곱미터당 0.3mm이며 가격은 3만원, 0.5mm는 5만원입니다. 티타늄 징크 파넬은 15만원, 칼라 강판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됩니다. 징크의 종류는 오리지널 징크를 티타늄 징크라고 하며 99% 이상 징크의 소량의 티타늄 구리를 합금한 제품이며 자석을 붙는지 안 붙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 이와 같이 지붕, 외벽, 소핏 등 다양한 마감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징크는 오리지널 징크와 리얼 징크는 칼라 강판입니다. 이 절충안으로 징크의 질감, 색감, 알루미늄 판재, 가볍고 우수한 도막으로 내구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외장재, 칼라로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루미늄 징크는 이렇게 자석이 붙지 않으며 내부에 단열재가 되어 있어 요거 자체로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 징크는 칼라 강판이라고 하며 일반 강판에 비해 부식이 잘 되지 않아서 지붕, 벽체 등 건물의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 도금 처리된 철판으로 두께는 0.4에서 0.5T이며 오리지널 징크, 티타늄 가격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있으나 외관상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절단면 부분에서 부식이 빨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징크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티타늄으로 봐야 되고 칼라 강판이라고 하면은 칼라 강판, 리얼 징크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리얼 징크는 티타늄 오리지널 징크 판넬이 아닙니다. ZM 징크와 VM 징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M 징크는 시공성과 심미적 기능을
동시에 고려해 만든 아주 특별한 건축 자재이며 높은 부식저항과 완벽한 특성을 지닌 현대적인 마감재로서 산업지역에서도 80년 이상 수명을 나타냅니다. VM 징크는 순도 99.99의 아연에 소량의 티타늄과 구리가 첨가된 합금, 판재, 지붕, 외벽, 소핏 등 다양한 마감재로 사용을 합니다. 청정지역은 100년, 도시는 60년, 바닷가는 40에서 70년, 공단 지역에서도 40년의 최소 수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징크는 징크의 질감과 색감을 가진 알루미늄 판재이며 알루 징크는 도장으로 색상을 모방한 제품과는 달리 코팅한 알루미늄으로 약한 표면 성질을 극복한 제품으로 징크에 대한 경제적 보완 재료입니다. 다양한 물성과 두께로 공급된 스탠딩 심, 시트 패널, 복합 패널 등 모든 영역에서 사용이 됩니다. 리얼 징크는 칼라 강판으로 수입 징크 대비 탁월한 파격적인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 저렴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리얼 징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시공을 잘 할 경우에는 품질 보증 및 다양한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주택, 부실공사, 서민들 울리고 있다.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에서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 분쟁연구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